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최근 출범한 일본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 정권입니다. 다카이치 정권의 정책 방향, 특히 평화헌법 개정 문제랑 또 미국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상당히 심도 있는 분석이 담겨 있더군요. 네, 이른바 여자 아베라고 불리면서 아베 전 총리의 강력한 후계자로 평가받는 인물이죠. 이 조합은 어떻게 성사된 건가요? 네, 일본 유신회가 먼저 조건을 내걸었다고 봐야 합니다. 헌법 개정 같은 극우 정책, 이거 같이 추진하자. 다카이치 총리가 이걸 받아들이면서 이제 자민 유신 연정이 출범하게 된 거죠. 지금 의석수를 보면 자민당이 196석, 유신회가 35석, 합치면 231석이거든요. 중의원 과반이 233석이니까 조금 모자라긴 하네요. 근데 다른 극우 군소정당들도 협력할 가능성이 높아서 사실상 정책 추진 동력은 확보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연정 파트너가 바뀌면서 정권의 성격 자체가 달라졌다. 이게 첫 번째 핵심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자민유신 연정이 역대 정권 중에서 가장 우익 색채가 짙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평가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양당이 발표한 연정 합의문에 그 방향성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 있어요. 합의문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전후 80년에 걸쳐 쌓여온 숙제를 해결하겠다. 아, 그 숙지라는 게 역시 평화헌법 개정을 염두에 둔 거겠죠? 근데 이전 아베 정권 때도 헌법 개정 이야기는 계속 나왔었잖아요. 이번엔 뭐가 다른 건가요?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구체적인 시간표입니다. 시간표. 연정 합의문에 헌법 개정 논의를 올해 안에 시작하겠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아놨어요. 아, 올해 안에요. 네, 아베 때는 그냥 언젠가는 하겠다, 논의를 심화한다, 이 정도였는데 이제는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거죠. 이게 정말 큰 변화입니다. 와, 헌법 개정 말고 또 어떤 구체적인 정책들이 있나요? 네, 헌법 개정과 맞물려서 군사 대국화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들이 제시됐습니다. 크게 두 가지 축인데요. 첫째는 국가 안보의 기본 틀, 그러니까 국가 안보 전략 3대 문서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어요. 국가 안전보장 전략, 국가 방위 전략, 방위력 정비 계획, 이것들을 조기에 개정하겠다. 아, 그 3대 문서는 이미 이전에도 개정되면서 중국을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하고 또 반경 능력 보유 명문화하고 방위비 GDP 2% 증액 계획도 담았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합의문은 거기서 더 나아가요. 원거리 타격 능력, 그러니까 스탠드오프 방위 민력, 정비를 가속화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더 멀리서 때릴 수 있는 능력을 빨리 갖추겠다는 거죠. 예를 들면 장거리 미사일 정비하고 육상에도 전개하고 또 그 수직 발사 체계 VLS라고 하죠. 그걸 탑재한 차세대 잠수함 보유도 추진하겠다. 아주 구체적입니다. 이야. 두 번째 축은 무기 수출 규제를 풀겠다는 겁니다. 지금 일본은 방위 장비 이전 3원칙 때문에 무기 수출이 아주 제한적이거든요. 특히 완제품 살상 무기는 거의 불가능했죠. 공동 개발이나 부품 수출도 수색, 군안, 수송, 경계, 감시. 딱 이 5가지 비전투 분야로 한정돼 있었고요. 근데 연정 합의문에서는 2020년까지 이 5가지 유형 제한을 아예 폐지하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잠깐만요. 그 5가지 비전투 분야 제한을 폐지한다고요? 그건 그럼 사실상 살상무기 포함해서 모든 종류의 방위 장비 개발하고 수출하겠다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와. 정확히 보셨습니다. 또 2027년까지 전문 정보원 양성기관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정보기관이요? 한국의 국정원이나 미국의 CIA 같은 걸 만들겠다는 건가요? 네, 그런 독자적인 정보기관을 만들어서 정보 수집 분석 능력을 키우겠다는 겁니다. 이야, 정말 전방위적이네요. 헌법 개정론이 시한 반경 능력 강화, 신무기 도입, 무기 수출 제한 폐지 추진, 통합지휘체계, 정보기관 설립까지 게다가 이 모든 계획의 구체적인 시한까지 명시했다는 점이 정말 이전과는 다르다는 느낌을 주네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이전 정권들이 좀 모호하게 하거나 내부 이견 때문에 속도를 못 냈던 것들을 명확한 목표 시점과 함께 강력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의지. 이게 다카이치 총권의 특징이죠. 그럼 이런 정책들을 뒷받침할 내각이나 당의 인선은 어떻게 구성되었나요? 총리의 의중이 반영됐겠죠, 아무래도? 네, 뭐 예상대로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기의 정치적 후견인이었던 아베 전 총리 측근들하고 또 자기 측근들을 대거 요직에 앉혔어요. 대부분이 평화 헌법 개정에 찬성하거나 과거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이 있는 인물들입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늘 주변국하고 갈등 요소였잖아요. 이런 인물들을 전면에 내세운 것 자체가 정권의 성격을 보여주는 거죠. 특히 고위주민 신지로 방위장의 행보가 주목된다고요? 네, 임명되자마자 그 3대 전략문서 개정 작업에 바로 착수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주변국인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를 자극할 수밖에 없는 움직임이고요. 또 일각에서는 다카이지 총리가 아베 전 총리처럼 그 총리 관저 중심으로 소수 측근들하고만 정책을 결정하는 좀 폐쇄적인 스타일을 따를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우익색채를 드러내는데 일본 국내 여론은 좀 어떤가요? 반발은 없나요? 출범 초기 여론조사 결과만 보면 오히려 반응이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요미우리 신문 조사를 보니까 다카이치 내각 출범 지지율이 무려 71%였어요. 역대 5위래요. 71%요? 와, 정말 높네요. 네. 그리고 자민유신 연정 구성에 대해서도 긍정평가가 57%였고요. 직전 이시바 정권 첫 지지율 53%보다 훨씬 높죠. 이렇게 강한 우경화 드라이브에도 지지율이 높다는 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일본 사회 전반의 우경화 분위기를 빼놓을 수 없겠죠. 물론 출범 초기 효과도 있겠지만 이 높은 지지율이 앞으로 정책 추진에 상당한 동력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건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국내적으로는 연정 파트너 교체, 구체적인 정책 로드맵, 그리고 예상 외의 높은 초기 지지율, 이런 동력을 확보했군요. 그럼 국제관계, 특히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가고 있나요? 미국의 반응이 중요할 텐데요. 놀랍게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실상 지지를 표명했어요. 아, 총리 되기 전부터요? 네. 아무래도 평소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독립 지지 발언 같은 그 강경한 대중국 메시지가 미국의 이해관계와 맞아떨어진다고 본 것 같습니다. 총리 되기 전에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재검토, 이런 이야기도 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말도 했었죠. 그런데 총리 선출 이후에는 싹 들어갔습니다. 오히려 미국과의 관계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에요. 최근 미일 정상회담 내용을 보면 딱 드러나는데요. 5,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약속 재확인했고 히토류 같은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해서 중국 견제하자. 그리고 무엇보다 미일 동맹 강화하자.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아베 정권 때의 친미 노선을 그대로 이어가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일본이 미국산 무기 구매를 대폭 늘리기로 한 것에 아주 환영했고요. 다카이치 총리는 미일 동맹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동맹이라고 화답했죠. 더 크게 보면 다카이치 총리가 추진하려는 평화헌법 개정이나 방위비 증액 같은 것들이 동맹국 역할 분담을 강조하는 미국의 요구와 딱 맞아떨어지는 면이 있거든요. 결국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스스로 군사력 키워서 중국 견제에 더 나서주면 좋은 거죠. 그래서 미국의 지지 속에서 다카이치 정권의 우경화 정책은 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정권은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속도와 강도로 평화헌법 개정, 그리고 군사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